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로서는 대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반전 드라마는 가능할지 전망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충청권에서 민주당원들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직력에 기대를 걸었던 이낙연 후보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놓고는 친문 세력이 지지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의외로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 내의 기반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리를 하도 크게 내니까 강성 당원들이 과다대표됐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고. 다음 관심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1차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표심이 드러나는 1차 슈퍼위크에서도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격차가 좁혀질지 여부입니다. 그 전까지 뭔가 반전을 이룰 만한 포인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 여기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치러지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 판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가 더 이상 정의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진보 진영으로 묶일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의당이 국민의 불평등과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벌 수준을 높이는데도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택시기사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반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 캄캄한 새벽에 전조등도 켜지 않은 승용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중앙선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합니다. 역주행한다. 이 차량을 수상히 여긴 한 택시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하며 15분간 추격합니다. 음주예요, 음주. 흰색이요, 흰색. 네. 막다른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다가가는데 멈춰선 택시를 들이받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미 얼굴은 표정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눈도 다 풀려 있었고 계속 뭐가 막 불안한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체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해 차량의 전면부도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주차장에서 달아난 운전자는 약 800m가량을 내달리다가 바로 이곳 고가도로 아래 지점에서 추가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는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순천과 광양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학생들이 무더기로 감염되자 광양의 모든 학교들과 일대 학원들까지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사흘간 2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광양의 한 중학교. 지난 4일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오늘까지 2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해당 학교는 곧바로 등교 수업을 중지했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순천의 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주말에만 30명이 넘는 학생 확진자가 나왔지만 델타 변이 감염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기 감염 여파로 오늘 광양의 한 선별 검사소 앞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526명을 검사하였습니다만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고3을 제외한 광양 지역 모든 초중고교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학원들도 일주일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확진 지역만 선별적으로 등교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타 지역은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감염 사례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전면 등교 일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상황에 따라 광양의 모든 학교나 광양읍 주민 4만 8천여 명에 대해서도 코로나 전수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부터 광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럿이 모인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눴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첫날, 지인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여 점심 식사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4명을 넘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모인 시민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코로나19로 뺏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2차 백신까지 다 맞았지만은 모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덟이 만나니까 지금 앞으로 내년 계획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좋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 데 반해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 광산구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를 담당한 외국인 관련 확진자는 30여 명을 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4일 만에 만여 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확산의 고비라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조금 더 일상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도 신청이 시작됐는데 큰 혼란이 없었던 현장과 달리 신청자가 몰리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한때 접속에 차질이 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 본부가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 합의를 이룬 일부 병원 의료진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광주 제1, 2 시립요양병원 등 노동자들이 병원 측과 임금 인상, 인력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문을 작성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조선대병원과 호남권역 재활병원 지부 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파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능시험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지원자는 17,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모두 14,500여 명이 접수해 지난해보다 270여 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의 증가는 약대 모집 신설과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선발 실시에 따른 수능 최저 등급 필요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협상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TF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10월 중에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은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존하고 수익 사업은 보장하되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의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